녹록지 않은 지방살이, 만만치 않은 퀴어살이, 할 말 많은 쥐들이 모여 떠드는 오디오 쇼. 시골쥐 퀴어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으십니다. 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또 색다른 시간에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해가 떠 있는 시간에 녹음실에 들어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네. 저희가 원래 이게 지금 화요일에 나가는 방송이잖아요. 네. 그것을 원래 목요일에 녹음해서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하는 시간이 조금 사실 중간에 좀 여유가 있는 편이었는데 최근에 저희 사정에 의해서 네, 저의 사정에 의해서 저의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화요일에 올라갈 것을 월요일에 녹음하는 거의 생방송 아닌지 이거 거의 뭐 생방녀이고 네. 거의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월요일에 녹음을 하고 월요일 심야에 제가 후다닥 편집을 해가지고 화요일에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네. 적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 예전에는 사실 목요일에 녹음할 때는 그 주연님한테 제가 내용 컨펌을 한번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전혀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올리는데 급급해가지고. 그래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조금 커졌죠. 그치.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조금 우리가 내용을 좀 더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올려놓고 이제 문제가 되면 조금 삭제를 하든지 방송 중지를 하든지 뭐 그렇게 네.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근데 문제가 된 적도 없고 네, 뭐 지하다님만 조금 고생해 주신다면 네네. 제가 맨날 이제 올빼미처럼 녹음 끝난 날 밤에 가가지고 이제 몇 시간 전에 녹음한 우리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있는 그것이 조금 목요일에 할 때보다는 조금 힘들어진 건 사실인데 뭐 그래도 할 만한 것 같아요. 저희 뭐 거의 편집이 없는 방송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리고 뭐 당분간 제가 좀 너무 바쁜 관계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다 보니 뭐 한 6, 7월쯤에는 또 다시 그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청취자님들은 뭐 똑같죠? 알바냐 쓰레빠냐 아닌가요 이거? 너희가 뭐 월요일에 녹음하든 목요일에 녹음하든 우리가 알바냐 우리는 화요일에 듣기만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정상일 것 같긴 한데 그냥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뭐 혹시나 뭐 들으실 때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그 차이를. 우리 텐션의 차이라든가. 네. 뭐 아니면은 뭐 콘텐츠의 뭐 차이가 목요일에 할 때가 훨씬 재밌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요일에 영향을 받는다. 네, 우리가 그런 점을 발견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발견을 하신다면 일단은 뭐 애청자이신 거고. 애청자의 자격이 너무 허들이 높다. 애청자 테스트. 네, 지우님.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일단은 어제 헤테로 친구들과 브라이덜 샤워를 했습니다. 브라이덜 샤워. 네. 근데 저의 생애 최초의 브라이덜 샤워예요. 결혼하는 친구가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네. 뭐 20살 때 엄청 일찍 사고 쳐서 결혼한 친구 말고는 좀 뭐라 해야 되지 만나던 사람이랑 정상적으로 결혼을 계획해서 한 거는 주변에 이 친구가 처음인 것 같네요. 어떠셨어요? 그 브라이덜 샤워가 보통은 이제 뭐 방이나 공간을 빌려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친구들이 사실 그 결혼한 친구를 축하해주는 그런 자리잖아요. 네. 그 사실 저는 브라이덜 샤워가 뭔지도 몰랐고 그냥 미드에서만 그냥 파티하고 놀고 이런 수준으로만 봐서 그 이번에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처음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친구들이 이제 십시일반해서 뭐 방도 나눠 잡고 뭐 와인도 사오고 케이크도 사오고 뭐 꾸미기도 꾸며주고 약간 서프라이즈처럼 이렇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친구가 결혼하는 사람이 돈을 좀 잘 벌어요. 뭐 그렇기도 하고 이 친구가 내 생각에 좀 너무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당사자가 하고 싶어서 네. 당사자가 기획하고 당사자가 기획하고 초대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케이크랑 와인 같은 것만 좀 사가지고 이제 거기 스튜디오를 빌려서 뭐 드레스나 뭐 목걸이나 뭐 머리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대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약간 포토 스튜디오처럼 그런 곳이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남자애들도 2명이 있었는데 걔네들도 그냥 싹 드레스 다 입히고 근데 걔네들 드레스 입은 거 보니까 붙인 저도 왠지 입어야 그림이 살 것 같은 거예요. 그치 지금 지정설명별 남성들이 지금 입었는데 이 친구들은 또 이제 또
제가 대학교 때부터 커밍아웃을 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니 너는 드레스 안 입어도 된다. 그냥 흰 셔츠 이런 거 입고 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제가 흰 셔츠를 입고 얘네들 옆에 서니까 너무 심심한 거야. 그리고 다들 드레스 입는데 니 혼자 그렇게 셔츠 입고 있으면 본인이 신랑 같잖아. 오늘 결혼해야 될 것 같다. 그것까지 미처 생각 못했는데. 그림 나중에 사진 찍었을 때 어느 게 진짜 결혼 사진인지 헷갈리실 수 있다. 네, 또 뭐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가 또 살신성인해서 드레스를 입었죠. 드레스 어떤 거 입으셨어요? 너무 궁금하다. 드레스 진짜 이뻐요. 잘 어울리고. 어떤 드레스? 약간 나이트 가운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면 그냥 프릴처럼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옛날 중세 공주님 같은 그런 원피스를 입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뭐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머리띠도 이제 적당한 걸 써서 되게 예쁘게 막 친구들끼리 진짜 친한 것처럼 찍었는데 저는 완전 빌런처럼 벌 게임 받는 사람처럼 네, 그렇게 나왔어요. 나중에 사진을 꼭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편. 사진, 그 복장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편. 네, 그럼 굉장히 괴랄하거든요. 브라이덜 샤워 참석해보니 어떠셨어요? 이 친구 하는 걸 보니까 정말 결혼이라는 게 뭔가 이걸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보통 그걸 식장에서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브라이덜 샤워 단계에서부터 결혼이란 뭔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뭐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밥 먹고 술 먹고 막 이런 거 한 거예요? 네, 거기 스튜디오에서 이제 옷 갈아입어가면서 장소 바꿔가면서 사진 찍고 저희는 시녀 노릇하고 뭐 조명 들고 다니면서 그러려고 돈을 썼구만 이 친구가. 그렇죠. 그런 이제 좀 대접을 받고 싶었던 것 같고 저희도 흔쾌히 왜냐하면 이제 그 방을 잡고 이런 것도 다 그 친구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흔쾌히 뭐 오늘 하루 정도야 뭐 너의 따까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조명이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아. 어때? 이러면서 막 열심히 비춰주고. 마마 이쪽이 더 잘 나오십니다. 이러고 이제 소품이 마마 어느 소품이 마음에 드시옵니까? 필요 없으면 이 새끼는 당장 치워버리겠사옵니다. 이렇게 막 다 던지고 치워두고. 친구들과의 시녀놀이처럼.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맛이죠. 그 맛으로 하는 거죠, 사실. 네. 하고 이제 12시에 점포 쪽에 이제 맛있는 완전 한낮에 했어요? 12시? 완전 10시에 만났어요. 네. 완전 아침에 만났네? 네, 아침에 10시까지 딱 오라고 했고 10시까지 안 오면은 이 친구가 좀 약간 무서운 친구거든요. 네. 약간 그 시간 약속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자기 말을 잘 들어야 되는. 네, 그래서 저는 20대 때부터 가스라이팅을 오지게 당해서 그 친구한테? 네, 그래서 이제 10시 3분 전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일찍 도착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3분이나 일찍 도착하셨다니까. 그래. 포인트는 그거예요. 10시 3분 전에 도착을 해서 제 짐을 거기 갖다 놓고 인사를 하고 담배를 피러 다시 내려갔지. 뭔지 알겠죠? 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10시 이전에 도착하였으며. 네, 그것을 알리고. 미리 도착하였기 때문에 난 잠시 내 볼일을 보고 오겠다 하고 얼굴 도장 찍고 내려왔다는. 네. 그 정도로 이제 기강이 세게 잡혀있는. 네. 진짜 시녀네. 외건오비 아닙니까? 집에서 출퇴근하는. 근데 하루 정도 그 친구를 위한 그런 자리였네요. 네. 그러고 이제 그 친구가 또 밥이랑 술도 다 샀어요. 그래서 맛있는 북경오리 집에 가가지고 진짜 음식을 끊임없이 시켰어요. 거기서 와인 3병을 다 깠어요. 근데 또 이 미친놈들이 또 술을 겁나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2차를 갔어요. 네. 장소를 옮겨서. 네. 드레스는 다 벗고 갔겠죠? 네. 드레스는 거기 스튜디오 대여품이라서 그러니까, 다 벗어놓고 드레스 이제. 입고 외출했으면 진짜 볼만했을 것 같은데. 진짜 조금 뭐라지? 공주들의 뉴스에도 나들이. 나왔을 거야. 뉴스에 나왔을 거야. 그래서 대체 몇 시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저는 이제 다른 일정이 있어서 2차까지 이제 자리 옮기는 것까지만 보고 나왔고 애들은 또 3차까지 갔다 하더라고요. 네, 3차까지 10시부터 시작해갖고 12시부터 술을 마셔서 그냥 밤 때까지 그냥 계속 마신 거죠. 이렇게 해가 질 때까지. 네. 근데 보통은 저도 브라이덜 샤워 몇 번 해봤는데 보통은 이제 무조건 약간 1박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가서 뭐 여러 가지 그 지형지물을 사용한 이벤트들과 꾸밈을 하고 축하를 하고 뭐 사진 이빠이 찍고 막 이런 식으로 한 꼬박 이틀 동안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네. 되게 그래도 속성으로 짧고 굵게 딱 끝난 파티네요. 그러네요. 전 베이비 샤워도 해봤는데 베이비 샤워? 님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결혼하는 친구의 첫 브라이덜 샤워 파티에 참석을 하신 거잖아요. 네. 전 이제 아무래도 지은님보다 조금 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결혼할 친구들은 다 했어. 아, 이미 다 하셨군요. 할 친구들 다 했고 이제 어느 정도 가까운 친구들의 경우는 이 브라이덜 샤워를 대부분 했어요. 이게 어떤 무리 안에 있으면은 첫 번째 가는 친구 브라이덜 샤워를 해줬잖아. 이후에 가는 그 무리 안에 친구 당연히 챙겨줘야 되는 것처럼 전통이 되어버려요. 약간 품앗이처럼. 그렇지. 개모임 되는 겨. 그렇게 돌아가면서 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막 어디서는 이제 풀빌라 가서 이제 수영장 안에서 사진 찍고 막 어디서는 이제 진짜 호캉스 느낌으로 닌텐도 들고 가가지고 막 뭐 하고 막 아무튼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여러 번 저는 참석을 해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테마로 많이 참석을 해보셨군요. 네, 또 다들 평범한 것을 싫어하는 친구들이라 가지고 이거 전 했잖아 라는 소리 들으면 서로 빈정상하거든. 야 이거 우리 테마가 겹치잖아. 야 이거 전에 누구 할 때 했다 얘가. 그래 네 기획력 무슨 일이고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영상도 이빠이 찍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비디오 편집을 해서 선물을 해주자 뭐 이런 걸로 이런 테마를 잡아가지고 뭐 하고 했어가지고 이제 저는 뭐 다 하지 않았나. 님은 이제 시작이지만 난 이제 다 하지 않았나 싶고 나중에 결혼을 하시기 전에 브라이덜 샤워를 하시고 싶으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결혼에 대한 그 희망은 있으신지. 일단 저는 결혼은 하고 싶어요. 근데 브라이덜 샤워 어제 그렇게 한 거 보니까 이거 그러니까 할 게 되나 싶기도 해요.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할 거면.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부치 샤워라던가 그래서 부치 브라이덜 샤워. 그래서 부치들이 다 이제 브라 벗고 진짜 목욕탕에서 만나서 브라 벗고 가야 돼요? 너무 그렇게 싹 다 벗고 가야 돼요? 아니 우리끼리 진실하게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목욕탕을 빌리는 거야. 진짜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등목을 시켜주면서 부치 샤워란 이런 것이다. 단온 날에 이렇게 창포물에 몇 감듯이. 부치 샤워 진짜 샤워여야 된다. 진짜 샤워를 하는 거지. 진짜 말끔한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 나와서 다 바나나 우유 먹고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어디 동네 찜질방 하나 빌려야 될 것 같네요. 그 정도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꼭 님이 그러면 부치 샤워 하실 때 초대받는 부치가 되고 싶네요. 부담스러우면 브라까지는 안 벗으셔도 되고 이렇게 타올 같은 걸 좀 가려도 됩니까? 뭐 그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걸로. 또 이제 자신의 몸에 뭐라고 해야지 바지 포지티브를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부치들이 많기 때문에 싹 다 벗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 옷 입고 들어오라고 해야겠다. 다들 이제 반팔 반바지 입고 아니면 슈트 있잖아요. 수영 워터파크처럼 슈트. 워터파크처럼 래시가드 입고 오라. 그 샤워가 전혀 안 되잖아요. 진짜 취지가 뭔지 조금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고생하셨습니다. 술을 아침부터 먹고. 네. 저희가 어제 오후 시간에 만났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뭐 벌개져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거 좀 괜찮아진 거였어요. 안 그래도 술이 약하시잖아요, 지연님이. 네, 어제 술을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는데 낮부터 먹어서 그런지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중간에 이제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약간 20살 때 처음 이제 맥주 먹고 지하철에서 쓰러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처럼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29이잖아. 난 더 이상 20살이 아니란 말이야. 그 길바닥에서 쓰러질 수 없단 말이야. 그것도 와인 한 2-3잔 마시고 쓰러질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똥꼬에 딱 힘을 주고 거기 힘을 주면 괜찮아지나요? 네, 코어에 힘을 주고 내가 이제 그때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진 거였기 때문에 딱 빳빳하게 힘을 주고 내리자마자 이제 보이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조금 숨을 돌리다가 이제 화장실을 가서 술똥을 싸니까 괜찮아졌어요. 그 전까지는 진짜 땀이 비 오듯
줄줄줄 막 손바닥에 온몸에 저혈당 쇼크 온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네. 브라이덜 샤워 했다가 하나 골로 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어. 그래서 나는 브라이덜 샤워는 안 하려고. 술을 제낀 브라이덜 샤워만 참석하시는 걸로. 네, 특히 목욕탕에서 하면 이제 술을 마시면 위험하잖아요. 안 되지. 네. 음주자는 출입이 안 되잖아요. 임산부와. 그렇지. 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심야괴담회를 시즌 1, 시즌 2를 다 봤습니다. 진짜 맨날 몰아서 보니까 금방 다 빠지더라고요. 그게 70인가 80화까지 있는데 진짜 많네요. 근데 다 보았고 거의 24시간 내내 틀어놓고 해야 되는 그런 거의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심야괴담회를 BGM으로 틀어놓고 생활했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이제 그 괴담들과 함께 했다. 네. 그리고 그게 끝나니까 갑자기 뚝 그렇게 공급이 끊어지니까 너무 헛헛한 거야. 그래서 새로운 콘텐츠를 찾아 헤맸죠. 네. 그 보니까는 그 고스트 하우스라고 그게 뭐였지? 그 무슨 다큐멘터리 채널 같은 데서 그 구성한 그런 다큐멘터리스러운 그런 프로그램인데 미국의 그 심령 현상을 조사하는 조사관 듀오가 있어요. 닉과 카트리나가 있어요. 그 두 사람이 그 미국의 대표적인 흉가 심령 스팟들에 찾아가가지고 그 심령 현상들을 이제 어떤 장치들을 통해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그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를 이제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10회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것도 봤어요. 그것도 다 보셨고. 그건 10화짜리라서 금방 끝나더라고. 그것도 다 봤고. 네. 거기 나오는 내용도 참 좀 흥미로운 내용이 많은데 진짜 별별 이상한 발명품들이 나오거든요. 아, 그 흉가를 조사하는 장비로요? 뭐 이렇게 빛의 신호, 뭐 소리 신호를 뭐 어떻게 증폭해 준다거나 그 식별이 가능한 어떤 음성으로 들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뭘 변환해 주는 그런 트랜스포터 같은 장치들이 있어. 그걸 틀어놓으면 이제 영혼의 소리가 거기 들려요. 그리고 막 닉이나 카트리나가 저희가 지금 어딜 가면 될까요? 막 이러면 거기서 지하실 이렇게 나와. 아 근데 나는 너무 사기꾼 같은 거야 그게. 그리고 그게 매화 반복되고 그걸로 이제 모든 영혼들과 대화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쉬운 거면 분신사바 같은 그런 번거로운 작업들은 다 뭐였나 싶고 그것이 그래서 과학적으로 얼마나 검증이 된 장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 가지고 탐험을 한다는 게 참 어떤 의미로는 되게 양키스러웠고 저는 공포심은 그걸로 느끼지 못했어요. 아무튼 그거를 다 보고 역시 동양의 특히 이 한국의 로컬의 이 괴담들이 다시 그리워져가지고 찾다 제가 지금 토요 미스터리 극장을 보고 있습니다. 토요 미스터리 극장이요? 네. 아시나요 혹시 이거? 아니요. 저는 잘 몰라요. 토요 미스터리 극장 세대가 아니시군요. 네. 그러네. 이게 97년쯤부터 방송했거든요. 97년에 몇 살이었어요? 97년에 4살인가? 토요 미스터리 극장을 볼 수 없는 나이네. 네.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초등학생이었는데 정말 토요일 밤이면 밤마다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챙겨봤던 기억이 있어요. 추억이 있어요. 그때 거를 다시 찾아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웨이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토요 미스터리 극장이 그 추천 콘텐츠로 이렇게 뜨길래 너무 반가워가지고 세상에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필름으로 녹화하는 그런 세대 아니에요? 아 그랬겠지 아마. 거기 또 심령 사진 이런 거 나오는데 전부 다 필름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이야. 그리고 그 출연자들하고 이제 안에 거기도 재연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 재연 드라마 안에서 이제 말하는 말씨가 전부 다 옛날 서울 말씨 알죠? 서울 사투리. 기분이 좋거든요. 그거처럼 이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재밌고 보면 이야기들도 진짜 옛날 얘기들이에요. 막 뭐 6.25 때 전사한 귀신 이런 거 나와가지고 대박. 뭐 이렇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고 예전에 봤을 때는 그렇게 고전스럽다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제가 당시 본방할 시절에는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진짜 옛날 콘텐츠긴 하더라고요. 거의 뭐 사료 수준의. 진짜로. 그 전무송이라고 아세요? 전무송이라는 그 안경 쓴 아저씨가 있는데. 노사연 전무송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닐걸? 이무송인가? 이무송. 전무송은 누구지? 그 소요 미스터리 극장의 MC인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항상 오프닝에 우리가 이게 녹록지 않은 이거 하듯이 네. 이분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끽 소리가 나는 어떤 문을 열고 나와. 끽 하고 나와가지고 1864년 런던에서 그래서 예 그런 있었던 옛날 그리고 해외 사례 이런 거를 들려줘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오늘은 그런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재연 드라마가 나요. 뭔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무튼 네 그런 식의 그 옛날 쇼의 진행 방식 이런 것도 다시 보니까 되게 새로웠고 아무튼 뭐 일단 잘 보고 있습니다. 빠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인지라 왠지 뭐 새색시 뭐 여자가 여자를 뭐 사고 처녀 귀신을 묘사할 때 이제 좀 빠은 표현들이나 이런 게 나와요. 질투를 해가지고 뭐 어쩌고 이런 거.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좀 싫다 싶지만 그래도 괴담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괴담에 중독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괴담 그 자체가 되셨어. 왜? 괴담을 원래 좋아했는데 이렇게 푹 빠지게 될 줄은 저도 몰랐고 요즘 웬만한 것에는 자극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어떡해. 네. 불쌍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걸로 제가 나름대로 자극을 추구하고 있는 거니까. 생의 느낌을 이걸로 받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안 그래도 어제 저희가 이제 카페 소수에서 만나서 어쩌다 보니까 같이 집에도 가게 됐잖아요. 저희 집에 오셨죠 어제. 네, 마라탕이 엄청 많이 남았다면서. 네, 제 애인이 마라탕을 5만 원어치 시켜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한솥. 진짜 한솥. 한솥이 이제 한솥 집에 마라탕. 진짜 완전 진짜 곰탕 끓이는 그런 솥에 한솥이 있었는데 도저히 우리끼리 먹어치우지 못할 것 같아서 그때 어제 주님 애인을 만나가지고 너희 저녁 먹을 그 약속이나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으면 우리 집 가서 마라탕을 좀 먹고 가라라고 해서 저희 집에 이제 긴급 초대를 드렸어요. 네. 그러면서 그거를 먹으면서 뭘 보지 하다가 제가 심야괴담의 한 에피소드를 틀었잖아요. 정말 비명이 끊이질 않았답니다. 처음으로 이제 그 심야괴담회를 접했는데, 그러니까 지하다님이 이제 24시간 빠져 계신 그 콘텐츠를 저희가 맛보기를 한 거죠. 그 중에서 엄선하고 엄선한 지하다님이 고른 그 에피소드를 봤는데, 여러분 그 심야괴담의 한 에피소드만 체험하고 싶다 이러면 살목지 검색하셔가지고 그게 2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 풀 버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그걸 봤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김숙도 나오고 김구라도 나오고 그치. 처음엔 두근두근 하면서 먼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계속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마음 놓고 마라를 먹으면서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진짜 귀신이 제 뒤통수를 훌려 갈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젓가락을 발발 떨면서 이렇게 지금 그리고 다들 이렇게 태양을 가리듯이 앞에 이렇게 차양막을 만들어가지고 귀여웠습니다. 진짜 너무 어깨가 아팠어요. 계속 긴장해가지고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재밌긴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딱 그렇게 1시간 보고 깔끔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이렇게 하고 더는 안 봐주려고 하더라고요. 네, 더는 못 보겠더라고요. 더 보고 싶었는데 더는 같이 안 봐주려고 해서 저 포기하고 다른 거 봤습니다. 근데 진짜 지하다님 그거 보는 데는 너무 덤덤하게 자기는 다 알잖아요. 이제 그치. 귀신이 언제 나오고 이제 장치를 다 파악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완전 우리를 그냥 보면서 먹고 있더라고. 너무 재밌더라고. 왜냐면 나는 지금까지 나 혼자 봤으니까 그렇게 남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처음 본 거예요. 어제 같은 이야기에 난 그냥 그거를 틀어놓고 보면서 게임을 했는데 이걸 이제 마라탕을 먹으면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경악하고 무서워하는지 진짜 사이코패스 그걸 아니야. 재밌어. 나 같이 보는 건 이런 또 재미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네요. 혼자 있을 때는 전혀 안 무섭나요? 안 비가 놀래고? 부슬부슬 오는 날에도 봅니다. 오히려 음산하고 재미있어요. 막 중간에 깨악 소리 지르잖아요. 안에서 그러지. 네, 그러면 놀래지 않아요? 그 소리에라도? 깨악 하면 깨악 소리가 너무 크면 이제 볼륨을 좀 낮추고. 어떡해. 진짜 감각이 완전. 그러니까 지금 저를 어떤 감정의 동요를
줄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상에. 그래서 그래서 좀 더 괴담에 푹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다음에 그냥 곤지암처럼 그 카메라를 앞뒤로 다 이제 그 몸에 채우고 곤지암 같은데 이제 심령 스팟을 한번 갔다 오는 거. 네, 그냥 거기 집어 넣어버려. 근데 제가 심령괴담회를 보면서 얻은 교훈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지 말라는데 가면 안 되고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또 모범생처럼 또 괜히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다가 귀신을 화나게 해가지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그 경제적 심리적 손실을 볼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간접 체험하는 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좋은 거 아닐까 저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근황이 얘기가 또 엄청나게 30분 그런 얘기를 했네. 오늘 징하다. 하려고 했던 얘기 할 수 있을까? 징하다 징해. 오늘 하려고 한 얘기에 앞서서 저희 지난주에 소개했던 코너 조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연이 하나 들었죠? 네. 바로 사연을 하나 넣어주신 분이 계세요. 저희 그 시골집 키어치에 아주 이제 열렬한 어떤 홍보대사라고도 할 수 있는 네, 완전. 네, 저희의 게스트로도 출연하셨던 박조건 형님께서 전국 자기의 자랑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구분이 조금 헷갈리셨던 것이 아닐까. 네. 저희가 자기 애 자랑이고 자기 애인 자랑이 있잖아요. 네. 네, 자기 애 자랑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반려동물을 자랑하는 코너입니다. 자기 애 자랑은 그런 코너인데 거기다 넣어주셨는데 내용상 이건 자기 애인 자랑에 넣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혹은 럼마셀프 자기 애 럼마이셀프 하는 그런 걸로도 착각을 하셨나? 아무튼 읽어드리자면 네. 울짝지 자랑하면 또 욕먹을 것 같고 최근에 다시 시작한 박조비 TV 채널을 소개할까 합니다. 과거에 드로잉 수업용으로 제작한 영상과 유럽 여행기가 있긴 한데 최근에 짝지가 걷는 부 시리즈를 걷는 부부 걷는 부부군요. 걷는 부 걷는 부분 영어로 가슴이잖아요. 어머머. 걷는 가슴 진짜 괴랄하다. 이거는 심야괴담이 아니에요. 심야괴담이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걷는 부부, 걷는 부. 네, 시리즈를 천천히 올리기 시작해서 홍보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5월 10일부터 30일까지 드로잉 함께 올리기 시즌 1을 진행합니다. 아니 이게 그거 같은데 5월 10일부터 30일 드로잉 함께 올리기 시즌 1. 5월 10일부터 시작하는데 30일 동안 드로잉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6월 10일이나 그렇겠죠. 그때까지 30일 동안 매일 그림을 그려 올리는 프로젝트인데 현재 9명이 신청하셨어요. 혹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큐어분이나 엘라이분 계시면 함께하고 싶어서 자랑 겸 홍보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에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조하세요. 오늘도 녹산 쪽에 납품 운전하며 14화 재미있게 잘 들었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요약을 하자면 유튜브 채널을 하시다가 중단하셨던 걸 다시 시작하신 모양이에요. 네. 박조비 TV 채널. 네. 걷는 부 걷는 부 시리즈가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저도 오기 전에 잠깐 보고 왔는데 두 분 또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꽁냥꽁냥 하면서 걸어 다니시는 그 갈매길 걸어 다니시는 그것을 지금 녹화를 해서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방송 나오셨을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 해파랑길도 갈매길 종료되시면 건다고 하셨으니까 되게 긴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응원하면서 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박조비 TV 채널 검색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또 드로잉 30일 드로잉 함께 올리기 시즌 1을 진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시즌 1이라는 거는 시즌 2, 3 계속 하시겠다는 의지로 보이네요. 그래서 5월 10일부터 드로잉을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박조원 형님 SNS 들어가셔가지고 함께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넵.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코너는 일말의 퀴어인가요? 우리 진짜 너무 스무스하게 코너와 코너를 오가는 것 아닌가. 완전 스무스하지. 진짜 한 개도 뚝뚝 끊기는 느낌이 안 들고
전혀 뜬금없는 느낌 안 들고 진짜 물 흐르듯이 이렇게 탁탁 네. 가야 될 곳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그 뭐야 각자 준비해오기로 한 그 싯다운 코미디는 어떻게 됐죠? 그 저희 고정 코너가 일말의 퀴어랑 싯다운 코미디를 하기로 했었는데 네. 싯다운 코미디는 솔직히 안 준비해왔고 네. 님은 준비해 오셨어요? 아니요, 전혀.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이제 언급을 해버리면은 청취자분들이 저희의 이제 성실성에 대해서 다시 의심을 하시게 되잖아요. 네. 싯다운 코미디는 생각보다 어렵더라. 다시 생각해봐도 네. 이것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번만 해보자. 다음에. 아니 이거 자체가 싯다운 코미디 아니냐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기서 싯다운 코미디를 이미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한 토막을 해서 진짜 싯다운 코미디 진짜 싯다운 코미디입니다 하고 하는 게 너무 민망한겨. 네. 그래도 한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님? 몰라요. 그냥 해보자. 지훈님이 뭘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 다음에 그러면 네. 뭔가 준비가 되면은 네. 특집 방송이랄까 특집 코너로 한번 운영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네. 해서 싯다운 코미디 넘어가고요. 네. 일말의 퀴어. 이것은 저희가 이제 지난 한 주간 소비한 콘텐츠, 뭐 사건들에서 어떤 일말의 퀴어성을 뽑아내가지고 소개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지훈님 일말의 퀴어 뭐 발견한 게 있으신가요? 최근에 본 거를 얘기하자면 성난 사람들. 넷플릭스 시리즈. 네. 네. 그리고 MBTI vs 사주. 그리고 르세라핌의 그 유튜브 예능. 유튜브 예능을 하고 있어요? 르세라핌이? 네, 그 뭐라 해야 되지? 각자 개별 콘텐츠. 네네. 자체 콘텐츠. 네, 그런 걸 봤고 그게 일절의 퀴어. 지난주에도 1절의 퀴어 소개하지 않으셨어요? 네. 일말의 퀴어 있다. 성난 사람들에서 진짜 조금 나와요.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그 처음에는 퀴어가 아닌 걸로 그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뒤로 가면은 커플이 돼요. 진짜? 네. 제가 성난 사람들을 반 정도까지밖에 안 봤거든요, 아직. 진짜요? 뒤로 가면 그런 전개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진짜 일말에. 진짜 한 번도 감히 상상해 본 적 없는 사람들끼리 진짜? 커플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의 이제 시즌 1이 종료될 무렵인가요? 그럼 그런 일이 발생하는 그렇습니다. 게? 네. 끝까지 챙겨봐야겠다. 근데 짬짬이 저도 재밌게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기대가 되네. 저도 성난 사람들이 전혀 그거는 일부러 뺐나 보다. 왜냐면은 이제 아시아인 그리고 여성 이렇게 투탑 주연이다 보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나 보다. 더 이상 다양성은 챙기지 않겠다. 네, 더 이상 안 들어가도 뭐 나도 이해는 한다만 그냥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조금 나옵니다. 근데 그 결말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꼭 퀴어 했을 필요가 있나? 약간 뜬금없나 보네. 네.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레즈비언 영화, 게이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옛날에는 참 많이 죽였잖아. 마지막에 항상 죽였죠. 약간 그런 느낌. 아니면 혹은 그 사람들이 빌런으로 나왔잖아. 그쵸. 왜냐면 속이 뒤틀려야 동성애를 하고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등장을 해서 이게 과연 좋다고 해야 할지. 이게 현대적인 퀴어를 그리는 방식이 맞나 싶은 그런 식으로 그려지나 보네요. 네, 그렇다고 모든 퀴어들이 착한 거는 아니죠. 그건 그렇지. 네, 그렇긴 하지만 또 이런 식으로 돼서 약간은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던. 복잡한 심경으로 보셨군요. 네. 끝까지 봐야겠어요. 저도 성난 사람들을. 네. 그거 외에도 성난 사람들 자체로도 저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엄청 잘 만든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저도. 네, 그 킴메이커를 보다가 그 다음으로 바로 성난 사람들을 봤는데 킴메이커랑 동일선상에 놓지 마.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죠. 예, 퀸메이커는 진짜 좋은 재료로 그냥 분식을 만든 약간 트러플 떡볶이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맛은 있습니다. 네, 성한 사람들은 있죠. 완전 파인 다이닝. 진짜 코스 요리죠. 코스 요리. 미쉐린 3스타, 4스타 약간 이런 느낌. 오, 성난 사람들의 일말의 키워준 요소가 있다는 정보는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데 기대를 하면서 끝까지 봐보겠습니다. 네, 성난 사람들은 진짜 꼭 볼만합니다. 그냥 이 모든 성난 사람들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연출적인 요소를 다 뺏겨서 다른 작품을 만들어도 그냥 백상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꼭 볼만합니다. 진짜. 그러면 이거 찍점을 매기실 거예요? 안 매겨셔도 돼요. 이거는 원하면 하는 정도? 작품성으로 보자면 근데 퀴어도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점수도 없겠네? 그러면 저는 5점 만찍에 4.5찍을 드리겠습니다. 4.5찍. 네. 지난번에도 4.5 나왔던 것 같은데. 저번에 뭐였지? 그 MBTI 사주에 퀴어 요소가 들어갔다면 4.5다. 되게 하지만 1.5점을 줬지 않아요? 그치. 네. 그게 퀴어가 빠졌기 때문에 3점이 와장창 깎여버린.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일말의 퀴어 콘텐츠는 제가 요즘 이런저런 캐주얼 게임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모바일에서 할 수 있는 각종 퍼즐 게임들. 네. 제가 지난번에 그 주얼 오브 이집트를 소개해드렸는데 네. 그런 류의 어떤 그 아기자기 퍼즐 게임들, 왜냐면 그게 다른 거 뭐 콘텐츠를 듣거나 보면서 하기에 되게 좋아요. 그 액션 게임이나 시뮬레이션 게임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내가 반응을 해야 되니까 양손 다 써야 되거나 다른 거를 하면서 다른 걸 듣거나 다른 걸 이제 보면서 할 수가 없어. 근데 퍼즐 게임은 어쨌든 뭐 내가 내 페이스에 맞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 동시로 할 수 있다는 그 이점 때문에 제가 그런 걸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발견한 건데 사실 이걸 제가 처음 발견한 것은 그 제가 이런저런 게임들 이제 찾아보다가 광고로 보게 된 게임이에요. 이렇게 왜 게임에서 원래는 유료 결제를 해야 뭐 받을 수 있는 아이템 이런 건데 광고를 보면 그냥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광고 보기를 딱 했는데 그게 보통 게임 광고가 나와요. 게임 광고로 나온 건데 그 광고 화면이 어떤 머리 짧은 여자랑 머리 긴 여자가 이렇게 뭔가 썸을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나오더니 뭐야? 위에 문구가 이것은 허위 매물이 아닙니다. 뭐 그런 식으로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광고 알고리즘도 굉장히 발달했죠, 여러분. 그러네요. 내가 이런 거에 혹하고 내가 허위 매물을 얼마나 당했는지를 아는 그 AI만이 나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광고인 거지. 미쳤다. 그걸 보면서 그 알고리즘의 신통방통함에 놀람과 동시에 허위 매물이 아니라고 한번 더 믿어보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나의 정체성을 들킴과 동시에 그렇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허위 매물이 당했는지까지 알고 있는 거죠. 그것까지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와 미쳤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엄마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림도 예쁘고 하길래 받아서 해봤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일말의 퀴어 콘텐츠는 모바일 게임 고양이 정원입니다. 일단 게임 이름 엄청 귀엽죠 이미. 고양이 정원이래요. 고양이가 뛰노는 정원인가요? 고양이가 뛰놀기도 하고 정원에 고양이 모양 이제 그 나무들 조경 고양이 모양의 조경 그 뭐라고 했냐 나무들이 막 있어요. 엄청 귀엽죠. 어떡해. 이게 대충 저도 지금 하는 중이라서 상세한 스토리까지는 모르는데 이게 어떤 뭐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어떤 비밀들이 있고 이게 게임이 전개됨에 따라서 이 스토리가 좀 더 소상하게 전개가 되는데 시작은 그 여기 게임의 주인공이 에밀리라는 드라마 작가거든요. 네. 엄청 잘 나가는 드라마 작가예요. 성공한 거지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우연한 계기로 이제 옛날에 자신이 자랐던 보육원에 다시 오게 돼요. 그때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왔는데 보육원은 이제 문을 예전에 닫았고 그 보육원 부지가 전부 다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가가 되어 있었던 거죠.
갑자기 심야괴담에 괴담 전개로 가나?라고 생각했어 잠깐. 네. 근데 그런 것은 아니었고 이제 그것이 안타까웠던 그 주인공 에밀리가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야. 성공한 드라마 작가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 보육원부지를 싹 다 샀고 이 폐허를 예전 모습으로 돌리는 그 작업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퍼즐 게임인데 이렇게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미 구체적이라니. 굉장히 이렇게 시작을 해.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제 이게 그 게임이 머지 게임이거든요. 머지 게임이 뭔지 아세요? 그 합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드 안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고 네. 그 아이템들을 요소를 이제 같은 거 두 개를 합치면 다른 아이템이 되고 또 그거를 또 같은 거 두 개를 만들어서 또 합치면 다음 아이템이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도구를 모으고 레벨을 높이는 그런 게임이에요. 완전 뇌를 녹이는 게임이네요. 아, 그럼 되게 단순한데도 이게 멈출 수 없는 그런 계속 변하잖아. 네. 계속 도파민이 계속 만족이 되는 도파민이 계속 뿜어 나오는 그런 뇌랑 시간을 살살 녹이는 그런 게임. 그런데 지금 여기 또 이제 GL 요소까지 들어가 있다. 와 미쳤다. 이거는 마약이다. 그러니까 GL 요소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무튼 에밀리가 그렇게 네. 그 보육원 부지를 재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 부지에 굉장히 넓은 정원이 있어요. 네. 이 게임 이름부터 고양이 정원이에요. 부지가 엄청 넓고 건물도 많은데 정원이 진짜 넓게 있어요. 정원이 이렇게 넓으면은 에밀리는 작가이기 때문에 정원 관리를 못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정원사를 고용해야죠. 그렇게 고용하게 된 정원사가 마야라는 멋잠 여성입니다. 오, 멋잠 여성인데 개 잘생겼어요. 직업이 정원사다? 정원사다. 내 생각에는 반밀은 따고는 당상이다. 잘할 거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마야 말고도 여러 이제 그 에밀리의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는 캐릭터들이 등장해요. 네. 남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마야랑 뭐 기타 등등 남캐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남캐들이 등장해서 이게 머지 게임인 동시에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선택지 같은 게 나오거든요. 어떤 그 캐릭터가 나한테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선택지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종의 미연시적 그런 요소가 섞여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어떤 걸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이 캐릭터와 나 그러니까 주인공 에밀리와의 호감도가 변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루트를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얘랑도 이어질 수 있고 쟤랑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등장한 에밀리 외의 캐릭터가 마야이고 그 고양이 정원 여러분 그 앱스토어나 이런 데서 검색해 보시면 아이콘이 나오는데 이미 그 아이콘에도 에밀리와 마야가 그려져 있거든요. 진 커플인 거지. 이 제작사에서 의도한 진 커플이 그 둘인 거거든요. 저 아직 제가 이제 시작한 지 어젠가 그저께인가 시작해가지고 최대한 현질을 안 하고 하려고 느릿느릿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 스토리가 그래서 많이 전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그래서 저는 썸을 타고 있는 중이거든요. 마야의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이야기에 마야가 공감을 해주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마야랑 사귀는 데까지 계속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이미지 그 그래픽도 되게 아기자기 귀엽고 그 현질 유도가 좀 심하다는 점만 빼면은 뭐 할 만한 게임인 것 같아요. 게임으로서도. 그래서 네 이거는 뭐 일말이고 뭐고 그냥 퀴어가 전면에 나왔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양이 정원 이거를 이제 좀 플레이를 하면서 바로 이거 일마리 퀴어에서 소개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와 이거 바로 이거 검색해 봐야겠네요. 이거. 고양이 정원. 근데 고양이 정원이랑 고양이 카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네요. 고양이 정원 공략을 치니까. 공략. 또 저런 거 보면서 안 하거든요. 저는. 저만의 길을 가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아무튼 네. 여러분들 해보세요. 여성애자 여러분. 고양이 정원 해보십시오. 갑자기 이렇게 멈춘다고? 갑자기 이렇게 조사하고 있다고? 끝나고 하세요. 끝나고 보세요. 끝나고. 이게 호감도가 업되는 선물이랑 다운되는 선물이 있나 보네요. 나도 그까지는 안 가봤는데 뭔가 이제 캐릭터한테 선물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내가 결정해야 되나 봐.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이 친구의 취향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마야는 일단 정원사니까 자연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런 류를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류. 그리고 그루터기를 보면 슬퍼진대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생각나서.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어떡해. 몇 살이야?
아무튼 고양이 정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게임에는 별점을 어떻게 매겨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인상평으로 하자면 5점 만찍에 저도 4.5찍 드릴게요. 오, 네. 높다. 네. 네, 부디 현실을 많이 하지 않기를 바라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애가 타가지고 빨리빨리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어하는데 내가 돈을 쓸까봐 백수 주제에 지금 많은 돈을 게임에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을 좀 이렇게 단디 마음에 새기고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뭐 사실 한번 틀어지면은 다시 게임 껐다가 다시 해야 될 판이네 이거. 아, 네. 제가 실수로 남캐 그 전개로 간다? 저는 이런 건 바로 리셋합니다. 용납할 수 없지. 내가 이걸 뭐 때문에 하고 있는데 아이콘의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진짜 자기가 레전드 남캐로 간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일부러 가는 그 심보는 이상하다. 약간 자기과학적인. 자기과학적이다. 그거 이게 현실과 같은 그런 전개로 가는 거잖아요. 현실에서 흔히 있는 레즈비언 비극으로 가는 건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네. 아기자기 동화 같은 그림체와 이렇게 걸맞게 그런 아기자기한 마야와의 러브 스토리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는 또 어디까지 갔는지 네. 또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코너 진행하고 근황 토크만 했는데 지금 거의 1시간이거든요. 네. 잠깐 여기서 쉬었다 갈까요? 네. 그러면은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나는 부산에 사는데 누군가를 1대1로 만나는 소개팅 어플은 부담스럽고 그나마 찾을 수 있는 모임은 죄다 술번개뿐이고 그냥 맨정신으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데 왜 퀴어들을 위한 문화 모임이나 행사들은 죄다 수도권에만 있노? 그런 당신을 위해 부산 퀴어 문화 플랫폼 홍예당을 소개합니다. 홍예당은 부산에 사는 퀴어와 알라이들을 위한 다양한 퀴어 이벤트와 소셜 모임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책, 영화, 음악, 스포츠 당신의 관심사를 함께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가족, 직장, 사회 각자가 속한 곳에서 퀴어로서 겪는 고충을 서로 나누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곳 편안하고 안전하게 당신이 당신일 수 있는 바로 그곳 홍예당에서 다양한 만남을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홍예당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찾게 되는 향긋한 커피 한 잔, 기분을 들뜨게 해주는 촉촉하고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 이런 일상의 즐거움을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윤리적으로 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지속가능한 선택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나와 우리, 지구 모두를 위한 비건 로스터리 카페 소수로 오세요. 비거니즘, 페미니즘, 퀴어 모든 소수성을 포용하는 따뜻한 공간 카페 소수는 부산 광안리의 조용한 골목에서 오늘도 작지만 꾸준한 변화를 꿈꿉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낮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매주 월요일은 쉬어갑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카페 소수를 팔로우하고 오늘의 비건 케이크를 확인해보세요.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네, 임박한 홍예당 모임 홍보 드리겠습니다. 5월 6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시실과 날실 각자도사 사회를 함께 읽고 독서 모임을 하는 독서 모임입니다. 시실과 날실이라는 저희 홍예당 이제 모임 프로그램에 이제 각자도사 사회라는 책을 읽기로 한 것이죠. 네. 예. 그래서 홍예당 인스타그램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관련한 정보도 거기서 보실 수 있고 저희 지금 단계에서는 현재 예정된 이벤트가 이거 하나인데 아마 또 네, 추가가 되는 대로 같이 또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 제가 카페 소수 새로운 소식, 좀 슬픈 소식을 함께 전해드렸는데 네. 그 제가 월요일 화요일 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뒤에 또 사장님이 아니야 이제 월화수 쉬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페이드아웃으로 폐업을 하실 모양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쉬고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영업하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방문해 주시고 그 중간에 이제 뭐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비정기 휴무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해서 네, 그 가시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인스타그램 네, 매일 오픈하시면은 스토리나 이런 거 올리고 계시니까는 그거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네, 권해드립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이게 길고 긴 앞에 진짜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네. 이제 본론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사실 연애혁명 말고 강점혁명,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네. 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려고 했거든요. 왜 과거형이에요? 네, 근데 코너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고 좋다. 참 잘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 것은 그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혁명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갤럽 강점 진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네. 이 강점혁명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클리프턴 박사라는 사람이 인간의 재능을 3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거든요. 해서 요 중에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다를 거잖아요. 그 각자가 이제 특화된 재능이 다를 건데 그것을 이제 진단해주는 어떤 테스트를 갤럽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테스트의 취지는 뭐냐면은 왜 우리가 잘 못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거에 집중하는 식으로 자기 개발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방법은 옳지 않다. 효과적이지도 않고 괴롭기만 할 뿐이다. 오히려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타고난 어떤 강점들에 집중을 해서 그걸 좀 더 벼리고 잘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 게 더 바람직한 자기 개발 방식이다라는 그런 전제로부터 시작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 강점을 이 클리프턴 박사가 3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놓은 이 재능 중에 어떤 키워드를 각자 강점으로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강점을 더 발전시키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제시해주는 테스트인데 이게 그 갤럽 웹사이트에서 돈을 주면은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MBTI 인터넷 검사처럼 무료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그냥 테스트 그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면은 8만 얼마더라고요. 그 34가지 전부. 근데 그 선택지밖에 없어. 거기서 직접 결제해서 하는 거는.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인데 요것을 여기서 핵심은 어쨌든 5개 나의 강점을 발견하는 거,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테스트 코드를 방금 말씀드린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혁명이라는 책을 사면 안에 이제 그 코드가 들어있어요. 네, 그 코드를 웹페이지에 넣으시면은 한 권당 1개씩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네, 그걸 넣으시면은 그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요 방법으로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책은 27,000원 정도? 네, 27,000원. 인터넷가 기준으로 약간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네, 비교적 염가의 책과 함께 그 테스트를 하실 수 있는 코드를 사실 수 있다.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 바로 하면 27,600원. 조금 바로 할 수 있어요. 네, 5가지만 하는 거는 27,600원이고 책이랑 같이 사면은 책을 주는데도 27,000원에 같이 할 수 있는. 좀 더 이득이다. 네. 근데 책이니까 조금 이제 배송을 기다려야 되는. 뭐 바로 이제 가까운 서점에 문의하셔가지고 방문해서 사셔도 되겠네요. 네. 해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각자 해봤는데 이걸 근데 왜 갑자기 하게 됐느냐? 왜 하게 되셨어요, 주연님은? 저는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제가 정규직이 아닌데 그 정규직 직원들끼리 직원 워크숍을 하면서 이 링크를 이제 회사에서 보내주고 이걸 해와라. 워크숍에서 만나기 전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빼고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갤럽 강점 조사에 대해서 예전부터 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약간 자기계발, 경제 경영 요쪽 분야에서 이거를 꼭 해봐야 된다. 만약에 꼭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또 34가지 전부 다 하는 이 8만 원짜리를 꼭 해봐라.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 이 사람들은 5가지만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5가지로 그냥 제 돈 주고 했죠. 너무 궁금해서 내 강점을 알려줘. 돈을 줄 테니까. 네,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길래 네, 저도 같이 끼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어디서 처음 접했냐면은 그 책이라웃이라고 도서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예스24에서 하는. 그게 그 예전에 김하나 작가님이 거기서 이제 그 진행자로 계셨는데 그때 이제 책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언급했던 게 이 강점혁명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기본적인 설명이랑 같이 이거를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그게 또 궁금하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고 나도 해봐야겠다 해서 책을 구입해서 했었거든요. 그때.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한 2019년 이쯤에 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다시 찾아보니까는. 네. 그리고 저는 책 사서 하고 그 방금 말씀하신 34가지를 다 순위를 매겨가지고 다 분석해주는 그 서비스까지 추가 우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까지 돈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그렇게까지 분석이 되니까 더 재미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하게 되었었고 그래서 지우님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추억의 강점혁명 하셨구나. 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이 강점 진단 결과를 좀 공유를 하고 이것의 신빙성에 대해서 서로 이제 좀 재진단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오늘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네. 그 진단 방법은 약간 MBTI랑 비슷해요. 네, 양극단에 있는 어떤 질문이 있고 여기 2가지 중에서 내가 어떤 거에 더 가까운가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한 30분 정도 하면은 결과가 쫙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 저의 그 상위 5개 특성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1위로 나온 게 행동, 액티베이터라는 특성이에요. 네. 이 특성이 여기 있는 대로 읽어드릴게요. 액티베이터 테마가 특히 강한 사람들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실현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완전 주연님 아닌가요, 여러분? 네. 지금 이 코너 어쩌고도 이분이 그냥 말하자마자 바로 실천하길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끌려가지고 같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리고 여기에 설명 중에 이 사람들은 행동이랑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거든요. 행동하는 게 곧 생각이고 생각하는 것은 곧 행동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아다리가 다 맞고 준비가 되어야 행동으로 이걸 옮기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일단 행동을 하면서 그때그때 이제 또 생각을 하고 또 계속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동시에 간다는 거죠. 그게 진짜 언행일치 그 자체다. 언행일치 그 잡채인 사람 주연님. 네,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것도 한 번 더 얘기해 보세요. 계속. 그래서 사람들을 조금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몸이 이미 떠나고 없거든요. 사람들이랑 얘기하다가 이미 나는 하러 간 거예요. 네, 이미 하러 가고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늘 약간 쫓아가야 되네. 주저하고 약간 말리고 약간 만류하는 역할을 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도 그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이걸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죠.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빼고. 트루먼 쇼요. 그래서 진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강점혁명이 진단에 1위 특성의 행동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또 1위 특성의 행동을 가진 사람 말고는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거지. 그렇지.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단점이나 이런 거에 아니고 강점으로 지금 진단이 된 거기 때문에 네. 님의 내세울 만한 부분인 거죠, 이게. 자랑스럽게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래서 조금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 내가 행동 테마가 높은 사람이라서 좀 월등히 이게 높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역으로 딴 사람들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네, 약간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네네. 두 번째로 나온 강점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최상화 맥시마이저라는 특성인데 이거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읽어보니까 개인이나 단체의 탁월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의 강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약간 다른 사람들의 강점을 잘 발견하고 칭찬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이들은 우수한 수준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강점혁명 그 자체인 거죠, 이것도. 그 남들의 강점을 이제 딱 꿰뚫어 보고 얘는 저걸 잘하는데 그럼 저걸 계속 시켜봐야겠다. 저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저걸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사고가 간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저는 되게 공감했어요. 아, 지윤님 최상화 인간 맞는 것 같다. 언제 그런 걸 느끼셨나요? 아니 우리가 이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거를 뭐 몇 번 같이 했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참여한 사람들의 어떤 특성이나 그 어떤 캐릭터성도 포함이 되는데 캐릭터성뿐만 아니라 진짜 어떤 장점, 그 본인도 눈치채지 못한 어떤 그런 특이점을 잘 찾아가지고 그것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어떤 테마, 화제를 딱 던져줘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자신이 잘 얘기할 수 있는 분야 혹은 자신이 잘 활동할 수 있는 분야니까 지은님이 그렇게 딱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안에서 되게 자신의 최고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잘 조성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예전부터 많이 했거든요. 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최상화라는 게 나오기 전에 난 이미 최상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5개 안에. 진짜요? 거의 무당 같은데 지금 내가. 저는 이게 되게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이 특성을 보자마자. 아, 진짜? 네, 저는 행동은 약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최상화는 예상은 못했던. 하지만 보니까 약간 이해는 돼요. 제가 사람들한테 좀 일을 잘 시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네, 그것도. 뭐 같이 MT를 가면 네가 음식해라. 네가 청소해라. 할 수 있고 잘하는 사람한테 또 그거를 배분을 해준다는 게 또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못할 사람한테 이렇게 무리해서 배분을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걸 딱딱딱 하도록 이제 지시를 하는 사람이라는 게 플러스 이제 본인도 이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잘하는 방향으로. 네. 그래서 저는 이 행동과 최상화의 콜라보가 된 지읒이라는 인간이 굉장한 뭐라 그러지 로켓 같은 느낌, 로켓 같은 추진력을 가진 그런 인물로 원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더더욱 공신력 있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이 특성 두 가지를 보고 나서 내가 만약에 직장 상사가 된다면 진짜 파괴력이 쩔겠구나. 막강한 꼰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런데 조직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꼰대가 아닐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도 좀 경계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경계심? 그런 거 아닐까? 내가 존나 오라 이게 아니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힘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미 행동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남을 힘들게 하는. 네, 그래서 지은님의 첫 번째 강점 행동, 두 번째 강점 최상화, 그리고 세 번째 강점 뭡니까? 네,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거의 뭐 팟캐스트 하는 인간이죠. 진짜. 커뮤니케이션 테마가 특히 강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쉽게 자신의 생각을 말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화도 잘하고 발표에도 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완전 팟캐스트죠, 그냥. 완전 했었어야 하는 거야, 예전부터. 그러니까. 그 자신의 생각을 지금 말로 하는 거를 즐기고 또 그걸 잘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참 진짜 용하다. 진짜 용하다. 강점 혁명 용하다. 강점 혁명도 용하지만 사주도 진짜 용한 것 같아. 갑자기 지금 강점이 되게 뭔가 무슨 박사노? 클리프턴 박사가 이제 나름 과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도구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사주가 나온다고. 아니 클리프턴 박사는 40년 연구했잖아요. 네, 사주는 5,000년의 역사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냥 돌았다. 생년월일씨만 넣으면 돌았어 정말. 나의 특성이랑 막 살이랑 다 나와. 네. 이거를 할 게 아니고 사주 방송을 했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보니까 저는 검은 원숭이가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아 본인이 검은 원숭이신가요? 네. 원숭이다. 네, 원숭이가 또 말이랑 글 이런 걸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세 번째 강점. 네 번째 강점 뭡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집중, 포커스입니다. 요거는 방향이 정해지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진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력할 수 있습니다. 그 지하다님이 방금 말씀하신 로켓의 특성인데 거의 멧돼지인 거죠 지금. 딱 1점 딱 정해가지고 거기를 향해서 돌진하는 이 행동과 진짜 이게 조화가 되면은 굉장한 파괴력을 가진 진짜 완전 무서운 거지.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행동에 착수한대요. 저는 근데 이게 나올 줄 몰랐어요. 저도 이게 좀 지훈님한테 나온 건 의외이긴 했는데 근데 납득은 됩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 있잖아요. 지훈님한테. 저도 이거 설명을 읽으면서 약간 좀 납득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저는 약간 그 인생을 살다가 좀 헛헛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자기계발 책을 읽어요. 조금이라도 읽어요. 집중할 것이 필요하네. 네. 목표로 삼을 것이 필요하네. 근데 그 책을 읽으면 약간의 목표가 생기거든요.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이제 뭘 해야 할지 약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희망이 생기고 책을 읽은 날은 그날 기분이 좋아요. 집중하고 행동할 어떤 과제가 생긴 것에 기뻐하는. 그거를 이제 저한테 계속해서 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다섯 번째 강점이랑도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다섯 번째 강점. 다섯 번째는 승부, 컴페티션입니다. This is competition. 이 말 자주 하셨잖아요, 실제로. 저는 근데 승부도 나올 줄 몰랐어요. 네. 제가 이렇게 승부 그 욕심? 뭐라 해야 되지? 승부욕? 네, 승부욕을 이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앞에 나온 행동, 최상화, 커뮤니케이션, 집중 이 부분이 발달하게 된 어떤 근거가 되는 어떤 강점이라고 할까? 그게 승부 강점이 아닐까요? 이런 것을 달성하고 싶다? 그러니까 최고가 되고 싶다? 남들보다 더 뭔가 나아지고 싶다? 이런 욕심이 님을 행동하게 만들고 그런 거 아닐까? 그렇구나. 저는 늘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 생각했거든요. 승부 같은 거에 관심이 없는 그런 초연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에 대해서 완전 오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승부가 어떤 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딱 기준으로 놓고 막 이렇게 경쟁하는 것도 상상이 되지만은 그거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향상심 있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는 어떤 그런 좀 더 나아지려는 그 욕심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서 지은님한테는. 그렇구나.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납득이 되더라고요. 진짜 맞는 것 같다 이러고. 그래서 어제 저희 부루마블 했잖아요. 저희 집에서 이제 그 심야계담 보고 마라탕 먹고 어쩌고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부루마블을 같이 했는데 진짜 첫 주사위 굴렸는데 더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데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무인도 직행 더블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짜증나가지고 3턴 동안 계속 욕하고 차분히 다들 땅을 야금야금 사고 있을 때 지은님 무인도에서 이제 유유자적하셨다. 진짜 땅 하나도 못 사고 그냥 첫 턴부터 바로 무인도에 갇힌 거예요. 진짜 분해하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길길이 날뛰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일인가? 무인도 즐겨. 그래서 제 애인이 화 좀 내지 마. 게임이잖아. 승부욕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래 방금 부루마블 얘기하니까 떠오르는데 지은님이 그 보드게임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보드게임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승부욕을 발휘하시잖아요. 네, 엄청 열심히 하죠. 승패에 굉장히 연연하시잖아요. 맞아요. 이기면 진짜 좋아하고. 그런 걸 보면은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런 남들과의 어떤 승부, 경쟁심을 갖고 있는 것도.
그래서 지금 주윤님이 강점으로 나온 게 행동, 최상화, 커뮤니케이션, 집중, 승부인데 이 중에 행동, 최상화, 커뮤니케이션, 승부는 영향력, 영향력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강점들이거든요. 그리고 집중은 실행력에 들어가 있는 강점이에요. 네. 이 구분이 이 34개의 강점을 실행력, 영향력, 전략적 사고, 대인관계 구축 이렇게 4가지 구분 안에 이제 이렇게 다 분류가 돼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님은 영향력 4개, 실행력 하나의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 영향력 쩌는 그러니까 인간이네요. 거의 뭐 인간 영향력이네. 인간 팟캐스트. 영향력을 이제 뭔가 이렇게 내뿜는 거, 주고 받고 그리고 그걸 이제 다 같이 하는 거 그런 거에 굉장히 특화가 된 사람이다라는 것이 결과로서 나온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보니까 새롭네요. 그래서 굉장히 전 납득했습니다. 아 그래요? 쥐읒 영향력 넷. 남이 보는 나랑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정말 다르구나. 근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네, 읽으니까 다 이해는 되는데 그동안 저를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이런 것을 이제 강점이라고 하니까는 좀 더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 외에 강점혁명 거기 책이랑 웹페이지에 보면은 이 각 강점을 어떻게 하면 더 개발할 수 있을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것을 보면서 이 강점을 좀 더 뾰족하게 만드시면 어떨까. 완전 뾰족한 미사일이 되겠네요. 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이런 느낌으로 네. 다 부숴버리는 거지. 진짜 위험천만하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강점의 발달.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2019년에 그때 그 책이라웃으로 알게 돼가지고 했던 예전의 결과긴 한데 아마 지금도 별로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 강점과 이게 뭐 주장하는 바로는 이게 타고난 강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정말 자신만만한 워딩인데 나를 언제 봤다고 돈 얼마 받고 이렇게 진단한 주제에 타고난 너의 강점은 이거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강점이 수집, 인풋입니다.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건 진짜 저도 조금. 타고난 강점 맞아요, 이거 보면. 그건 그래. 방금 이렇게 건방지다고는 했는데, 의외로 소름이 돋았던 부분이 사실 첫 번째 강점이 수집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영어로는 인풋입니다. 인풋.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안에. 우겨 넣는 겨. 미친 것 같지 않아요? 진짜. 근데 이거가 진짜 저도 좀 소름이 돋았는데, 왜냐하면 사실 수집이라는 거를 보통은 자신의 장점, 강점으로 생각을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첫 번째로 딱 나타났고 이것에 대한 설명이 이 테마가 강한 사람들은 무언가를 계속 수집해서 보관하려고 한대요. 그리고 항상 정보, 아이디어, 아티팩트 또는 관계마저도 계속 축적을 해나간대요. 관계도 축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아카이브의 대상인 거지. 다 나의 아까 전에 제가 괴담 얘기도 했는데 그런 걸 자꾸 수집하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고 이 수집에 관련된 설명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높은 확률로 활자 중독이래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뭔가 읽을 거리를 챙겨가거나 챙겨가지 못한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어떤 읽을 거리들을 계속 이렇게 탐색을 해서 그걸 자꾸 흡수하려고 한다. 근데 확실히 맞거든요. 전 어디 가면은 뭔가 이제 정보를 습득할 어떤 루트가 전혀 완전히 차단된 그런 공간에 가면 너무 불편해요. 소름이다. 쩐다 진짜.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다 받아들여서 이걸 써먹을 때가 있든 없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수집 그 자체 그런 이야기나 정보들 모으는 것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첫 번째 저의 강점으로 나왔을 때 저도 좀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면 스스로 자각을 한 적이 없는 강점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맞는 말인겨. 진짜 맞는. 누가 수집이 나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흔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이것이 그리고 저의 방의 그 재난스러움과도 연결이 된다. 제 방은 항상 어지럽고 잡동사니가 가득하고 쉽게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로 가득하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이런 성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언젠가는 쓰일 것이고 그런 성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지적 사고입니다. 이거는 그 왕성한 지적 활동을 즐긴대요. 그리고 내적 성찰과 지적인 토론을 즐긴다. 그 MBTI로 치면 N인 거죠. 완전 맞나? N인 거죠. 똑똑한 정보 다람쥐.
그러니까 도토리 대신에 활자를 모으고 그걸로 생각하는 똑똑한 다람쥐구나. 그쵸. 그 1차 강점인 수집을 통해서 모은 것들을 가지고 네. 이제 나만의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 콜라주를 만드는 거지. 어머 어떡해. 야금야금. 이게 어디 써먹을 건 아니야. 어디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이 두 가지를 보면 대학원을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또 그런 제도권 공부는 또 제가 좋아하질 않아가지고. 아니 지하다님을 처음 만난 때가 홍예당의 그 일만의 키워 L이라는 그런 독서 모임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책에서 조선 시대가 배경이어서 어떤 직업을 하고 있을 것 같냐, 하고 싶냐, 조선 시대 때 태어났다면. 그 일제 강점기였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군요. 구한말 이런 느낌. 네. 그 뭘 하고 싶냐고 지하다님한테 물었더니 지하다님이 그 책을 모아서 파는 그런 고서점 네. 주인이나 네. 아무튼 그 시대에 나오는 잡지들 같은 거를 이제 유통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전신. 넷플릭스가 되고 싶다. 일제강점기 넷플릭스 20세기 초에 넷플릭스가 되고 싶다라고 야심찬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게 그러네요. 그 얘기를 했던 게 저도 생각이 나는데 이게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당신의 전생마저도 전생에도 강점이 이랬을까? 강점이 이랬던 거야. 이렇게 뭔가 환생을 하면은 리셋되는 게 아니고 이어지는 겁니까? 굉장히 깊은 이야기가 됐네요, 갑자기. 네. 그리고 세 번째 저의 강점은 발상입니다.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뭐 아이디어를 내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현상들 간의 연관성을 찾아내서 또 그걸 또 이제 아이데이션을 한다. 뭐 그런 건데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수집부터 그러네요. 이렇게 쫄쫄쫄 이렇게 어떤 프로세스처럼. 진짜 하나다. 이 세 가지는. 근데 님도 아까 전에 강점 얘기 내가 하나라고 했잖아요. 이게 쫙 이어지는 게 네. 그러니까 이 강점들끼리 연관성이 이렇게 보이는 게 그리고 사람이 딱 보이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네. 그리고 이게 다 맞는 말이잖아. 끄덕끄덕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나온 게 적응이고 다섯 번째로 나온 게 연결성인데 이 부분도 대부분 뭐냐면은 뭐 세상에 우연은 없다. 다 이유가 있고 연결돼 있고 그리고 이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때그때 유동성 있게 대처한다.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완전 유연한 다람쥐. 유연한 도토리 수집 다람쥐. 똑똑하고 유연한 다람쥐. 안경 쓰고 있을 것 같은 다람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수집, 지적 사고, 발상 이렇게 상위 세 가지의 강점이 전략적 사고에 해당하고요. 그 적응, 연결성 네 번째, 다섯 번째 강점은 대인관계 구축에 해당해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전략적 사고가 3개, 대인관계 구축 분야가 2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 아까 쥐은님은 영향력 분야 4개, 실행력 분야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 강점 진단 요 34가지 유형이 4가지 분야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내가 2개 갖고 있고 님이 2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겹치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어. 이게 보면은 굉장히 보완적인 것이 아닌가. 서로 이 윈윈하는 우리가 뭔가 협업을 하거나 하면은 그쵸. 파국 아니면 대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하다님이 또 적응을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한테 또 커뮤니케이션이 그러니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서로 하나씩이라도 없었으면 파국이 아니었을까. 지금 나는 수집하고 싶어하고 님은 행동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니 언제까지 수집할 건데? 이러면 난 이제 수집을 해야 행동을 하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이것을 저도 이제 지은님이 언급해 주신 덕분에 다시 찾아보고 다시 저의 강점을 되새김질하면서 이거를 이제 갤럽에서는 그 조직 구성을 할 때 그 회사에서 조직을 이제 어떤 팀을 짜거나 할 때 이런 강점 요소를 가진 사람이 그 해당하는 프로젝트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제 이용해라. 그런 취지로 만든 거기도 하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나의 강점을 파악하고 이 강점을 이제 인지를 했으면 이제 이 부분을 더 발전시키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네 커리어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계획을 짜봐라. 그런 도구로 써라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오늘 이렇게 한번 쭉 보고 서로를 이해하고 네. 아, 넌 이런 사람이구나. 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넌 이런 걸 잘하니까 그래서 지윤님이 갖고 있는 최상화 이게 진짜 이 강점 진단 그 자체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잘하는 거를 더 잘할 수 있게 그런 환경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자. 그런 얘기니까 이런 부분을 저도 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지하다님의 강점을 보면서 예전에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 지하다님은 오타쿠인데 외향적인 오타쿠다. 아, 네. 근데 그게 강점으로 그대로 드러나니까 진짜 소름 돋고 아, 그래 앞으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탐험하는 다람쥐인데 일단 떠나는 모험가 다람쥐인데 이제 수집하는 다람쥐랑 함께 이렇게 더 잘 겨울을 나고 네, 봄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앞으로 뭔가를 같이 계속 할 때 그러니까 팟캐스트도 그렇고 팟캐스트 외에 어떤 그런 프로젝트도 뭐 같이 하게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서로의 역할을 정하거나 하면은 좀 더 발전적으로 좀 감정적으로 덜 소모되면서 그것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저희의 강점 진단 결과를 공유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뭐 동의를 하시나요? 또 이거 들으면 되게 하고 싶어진다고요. 되게 하고 싶어질 거예요. 네. 제 애인도 오늘 이걸로 방송할 거라고 하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이런 거고 난 이런 길에 나왔다. 네. 되게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같이 있다가 지금 녹음한다고 헤어진 상태인데 지금 책을 사러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책을 사서 해보겠다. 저분도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 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약간 행동력 있는 사람들을 자꾸 주변에 두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수집하나 보다. 행동력 있는 사람들. 네, 사람까지도 아카이브를 하는 거지. 이 34개 다 모을 거야. 포켓몬 마스터처럼. 원기옥처럼. 포켓몬 마스터처럼 이거 다 모아가지고 포켓몬 리그에서 우승할 거예요. 이런 게 목표인 거지. 그치. 네. 아, 근데 이거 제가 하고 제가 또 막 쫄랐어요. 애인한테도 해보라고. 아, 애인분 해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날 제가 한 날에 같이 했어요. 어떤 식으로 나오셨어요, 애인분은? 일단은 제 애인은 심사숙고가 나왔어요. 아, 심사숙고라는 강점도 있군요. 네. 와, 근데 되게 저랑 반대되는 되게 맞는 말이고 님이랑 반대되는 것도 맞는 말이고. 맞아요. 그래서 늘 저한테 하는 말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그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님은 그러면 언제까지 두드려서 언제 건널 건데 그러니까 이거야? 돌다리를 계속 두들기기만 하면 뭐 하는데 두드리다 부서져. 건너야지 않겠나 이렇게. 두드리다 부서지겠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그 적응도 그 5가지 특성 안에 있더라고요. 아, 저랑 같으시네요. 네. 그래서 이게 필수네. 지읒과의 어떤 화합을 위해서 공존을 위해서는. 네. 근데 이 와중에 적응을 해버리는 거지 저한테. 그래서 그리고 잘 되는 게 아니까. 심사숙고와 행동이 만났으면 굉장히 이것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완되는 관계가 아닌가. 네, 맞아요. 한 사람이 달려나가면 이제 한 사람은 이제 어머하면서 따라가는 거지. 네, 그렇죠. 고삐를 잡고 이렇게 좀 멈춰줄 줄 아는 그런. 약간 산책 버릇 안 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것처럼. 안 돼, 일로 와, 안 돼, 이러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이거를 뭐 이제 맹신해서 넌 이런 거가 강점이고 이런 거는 약점이니까 하지 마. 저런 거 해. 이렇게 뭔가 숙명론적으로 뭔가 정해버리는 도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서로의 강점이 이런 게 있고 그런 걸 존중할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라는 점에서 MBTI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되게 그냥 재미로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 기준으로 삼기에 되게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주변 그 김연아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제 주변의 사람들의 강점이 뭔지 이걸로 다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내가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알아서 호기심을 갖고 좀 해보고 나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난 34개 다 모아야 되거든.
혹시 여기 나온 것 중에 안 나온 걸로 내가 강점 진단 결과가 나왔다 하시는 분은 이제 지하다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34마리의 포켓몬을 들고 싶으시면 네. 해서 재밌는 시간이었네요. 네. 그러면은 내가 항상 방송을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이게 본론이 끝나고 댓글 읽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숨을 항상 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늘도 쉬어버렸어요. 어떡해. 끝난 거지 뭐. 끝났기 때문에. 끝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다 녹음본 안에 다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숨을 쉬는 걸로 이렇게 어떤 단도리를 짓는 의식처럼 치르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이 부분 자르든지. 그러면 또 어색해져. 아 그래요? 아마 이게 다 나갈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주절주절 하고 있는 게. 알겠어요. 그럼 빨리 댓글 읽기로 넘어가도록. 네. 이제 마무리하면서 댓글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 주에 댓글 읽기를 깜빡했더라고요. 아 진짜? 네. 너무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초장부터 막 집에 가고 싶다고 징징댔었는데 결국 이제 집에 가면서 우리 댓글 안 읽었다 이렇게 된 거야.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시간차는 있지만 뒤늦게라도 이제 몰아서 좀 댓글 읽기를 같이 할게요. 네. 첫 번째 포조님. 이번 에피 다 듣고 에어팟을 뺐는데도 깻농님 웃음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느낌적인 느낌. 시키지를 통해서 꼭 좋은 분 만나 결혼까지 성사되길 기원합니다. 이거 12회 깻농님 나오셨던 방송에 대해서 달아주신 댓글이시네요. 네. 결혼을 목적으로 나온지 난 몰랐거든요, 그날. 여기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몰랐는데 그것까지 가능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그 웃음소리에 감긴 분 계시면은 깻농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가 귀에 계속 이렇게 맴도는 거. 네, 너무 이해돼요. 네. 진짜 저 진짜 너무 괴로웠습니다. 네, 그 다음 댓글 10572843님 즉 깻농님이신데 아니 쥐은님 왜 서울말 쓰면 하이톤 콧소리가 나오시는 거죠? 진짜 웃겨 죽겠음. 붙이신 분도 너무 웃기네요. 키읔키읔키읔키읔. 부산 치과의사분들 화이팅! 뭐야? 이라고 저희 13화 부치토크 방송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쵸. 이 부치신문이 진짜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그 부치신문 언급 이후에 이제 저희의 부치 같은 사진에 이분께서 너무 부산 치과의사 같다라고 댓글을 달아주고 계세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전혀 이 맥락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내가 치과의사로 전향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치를 이제 굳이 느린 말로 줄임말 아니고 느린 말로 하면 부산 치과의사가 된다. 새로운 은어가 탄생하고 말았네요. 그러네요. 부산 치과의사. 치과의사계 이런 이꼴 부치. 치과의사계 이런 결례를 범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블루베리 걸님이 게이들은 어디서 서로를 만나나 여기 깻농님 나오신 방송에 웃음소리가 하이라이트인 듯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웃음소리로 지금 좌중을 다 압도해버린 현장입니다. 네. 얼마나 심했으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을까. 그러니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블루베리 걸님.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뉴욕지님이 그 또 13회 부치토크 방송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상도 부치분들 모두 화이팅. 네, 우리 존재 너희 존재 모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그리고 고지식 박사님도 같은 방송에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거짓된 것은 부치스러운 것이 아니다. 부치는 진실된 것이다. 명언이네요. 이 말을 누가 했었나요? 내가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짓된 건 부치스러움이 아니다라는 얘기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근데 되게 그 뭔지 아시죠? 그 인용처럼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가지고 넣어놓으니까 해서 이제 짝대기 꺼서 프리드리 니체 이렇게 써놔도 위화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용문으로 지금 넣어주셔가지고 되게 제가 위인이 된 것 같고 그러네요. 진짜 명언 같아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부치는 진실된 것이고 진실된 것이 부치인 것이긴 한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하다. 네 감사합니다. 명언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진짜 대담한 드립이었는데 네 다음은 호니홍님께서 안아봅시다 나의 부치여 하나뿐인 나의 부치여 이게
남자는 말합니다의 앞부분이거든요. 아,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이신 그런 거 거 보네요. 같네요. 아니면 주연님이 이제 이 노래를 소개하시고 그걸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 이런 구절이 나와요. 원래 가사가 뭡니까 그러면? 안아봅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오늘도 또 이제 라이브를 선사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시작하고 이제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이렇게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싹 이제 또 가져오셔가지고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이 있다니. 그러니까요. 굉장히 감동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주연님 굉장히 반가워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매일 작은 혁명님. 부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다음에도 기대됩니다. 재밌게 잘 들었어요. 라고 담백하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에서 마음이 느껴집니다. 부치 너무너무가 띄어쓰기 없이 붙여져 있거든요. 너무 급하셨다고. 부치 너무너무. 부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심지어 너무너무를 붙인 거에서 부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부치에 붙어 있어요. 너무너무가. 부치.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난 방송 저희 시퀴즈 방송 코너 14회였죠. 네, 여기에 이제 달아주신 댓글들인데 고지식 박사님. 와, 코너가 한 보따리 절대로 피해갈 수 없게 만드는 소통의 의지.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홍홍홍. 홍홍홍 하고 웃어주셨어요. 본인의 시그니처 웃음인 것 같네요. 아, 홍홍홍 하고 웃으시는군요. 고지식 박사님은. 그런 것 같네요. 그 소통의 의지가 저희가 상당하죠. 네, 절대 피해갈 수 없게 만들었는데 한 개 들어왔다. 본인마저도 피해갔다 지금. 다들 잘 피해간다. 네, 잘 우리는 피해간다.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를 잘 피해가고 계세요. 근데 네, 저희도 압박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떠오르시면은 네,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다음은 뉴욕진님. 다양한 코너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슈키치 화이팅! 이렇게 화이팅. 남겨주셨습니다. 네, 코너도 많이 제안해 주세요, 여러분. 네. 해서 예, 댓글들 많이들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방송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네.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골쥐 퀴어쥐였습니다. 였습니다. 안녕.